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윤용훈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생각인데요. 유튜브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유튜브처럼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유튜브는 어떤 뜻일까요? 많이 들어봤던 건데 그 뜻을 고민해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유는 당신 혹은 당신들. 튜브는 무엇일까요? 튜브는 옛날 그 브라운관 텔레비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뒷면이 볼록 튀어나온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 텔레비전 안에는 진공관이라는 게 들어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그 진공관 텔레비전을 튜브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란 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신의 텔레비전, 당신들의 텔레비전, 당신의 방송국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튜브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게 2005년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때 유튜브가 처음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이는 3명의 청년들, 스티브 첸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체드 헐리, 자베드 카림이라는 청년들이 모여서 2005년도 2월 14일 날 또 재밌게 발렌타인데이에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왜 만들었을까요? 네. 이때만 해도 인터넷이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텍스트라든지 사진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었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서로 주고받을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보통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캠코더라는 것인데 그 이전까지의 동영상은 방송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촬영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편집한 거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방송을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만 살아왔었는데 저 캠코더가 보급화되면서 사람들이 각자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저 담긴 영상들을 친구라든지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먼 거리에 보내기 위해서는 저 캠코더에 담겨져 있는 테이프를 빼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로 보내야만 했던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과정이 있던 시대였는데 이 3명의 청년이 어느 날 이제 같이 맥주를 마시다가 야, 오늘 우리 이야기했던 것들 찍어놓은 이런 영상들을 재밌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없을까, 방법이? 그러면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진 게 유튜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피자가게 2층에 사무실을 차려서 처음으로 창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분이 스티브 첸이라는 사람이고요. 대만계 미국인이에요. 더 재밌는 거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유튜브가 생각 외로 너무나 빨리 급성장하면서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다 케어하기가 힘든 상황이 오게 돼요.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결국은 그 유튜브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는 곳에 팔게 되는데 구글에 판 이후에도 구글에서 유튜브와 관련된 책임을 꽤 오랫동안 맡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군데를 이제 여러 나라를 강연을 다니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구글 코리아에 강의를 하러 왔다가 한국인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분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튜브는 재밌는 영상을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찍었던 영상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재밌는 일화인데 제가 이 스티브 첸이 쓴 그 전기를 봤어요. 근데 사실은 유튜브의 초창기에는 약간 조금 어두운 영역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자넷 잭슨이라고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에요. 이분이 2004년도에 슈퍼볼 공연을 하던 중에 가슴이 노출되는 그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사고 된 영상을 보고 싶은데 그걸 찾아볼 만한 사이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요런 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상들, 볼만한 영상들 이런 거로 뭘 할 게 없을까 하다가 만든 게 사실은 유튜브는 처음에 hotornotcom이라는 유튜브
약간 그 동영상을 통한 연애 사이트가 처음에 유튜브의 정체였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포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포기하고서 자포자기하고 있던 차이에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돈도 융자받아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그냥 사람들한테 유료로 쓰지 말고 그냥 무료로 오픈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정말 그런 플랫폼을 원하던 차에 무료로 내가 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브에 갑자기 서서히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의 유튜브와 같은 형태의 유튜브 채널이 다시 정리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비화고요. 그래서 2005년 4월 23일 날 한 두어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최초로 유튜브라는 공간에 미에떠 주라는 공동 창립 멤버인 조드 카림이 미에떠 주라는 동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영상이라 재미는 엄청 없거든요. 한 19초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잠깐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o here we are, one of the elephants.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long. 네, 뭐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대단한 영상은 아니에요. 그냥 뒤에 코끼리의 코가 굉장히 길다라는 영상이고, 어쨌든 이게 최초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이 자웨드의 개인 채널에 유일하게 이 영상 하나가 올라가져 있어요. 근데 구독자가 259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조회를 했다라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시는 사람들의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1895년도에 최초의 영화가 만들어진 기차의 도착이란 영화의 의미를 주듯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인 거죠. 최초로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 찾아와서 한 번씩 보고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유튜브가 현재 유튜버처럼 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몇 가지 계기들이 있어요. 자, 유튜브가 어떻게 해서 현재와 같이 진화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2005년도에 웹 2.0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렵긴 하는데 웹 1.0, 그러니까 인터넷의 발전사를 웹 1.0, 2.0, 3.0으로 구별을 좀 하는데 1.0은 뭐냐면 이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들을 우리가 소비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준 영상을 우리가 찾아서 보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시청자로서의 역할만 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의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근데 웹 2.0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가 만든 영상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든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이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인터넷 환경에 받쳐졌다는 이유가 하나고, 두 번째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죠. 200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이폰은 단순히 전화기로서의 용도를 넘어서서 하나의 자그마한 컴퓨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작은 카메라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직접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또 여기서 직접 유튜브 앱을 통해서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자로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은 구글의 애드센스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냐면 보통 광고는 광고주가 방송사에게 광고 비용을 주면은 그 방송사에서 만든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데 이 유튜브라는 곳은 유튜브란 플랫폼을 관리해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각자의 크리에이터들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광고를 붙여주고 대신 나와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나누는 구조예요. 그걸 이제 구글에서 만든 애드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누군가 공유하는 걸 넘어서서 수익의 구조로서 유튜브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후로 풀타임 유튜브라고 해서 전업 유튜버가 되는 거죠. 직업으로서의 유튜버들이 늘어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유튜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지 않게 만들자마자 유튜브가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스티브 첸과 친구들에게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역량으로는 이거를 도저히 끌어가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스티브 첸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일을 하다가 결국은 암 비슷한 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2006년도 10월에 유튜브를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많이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야후라는 회사가 처음에 스티브 첸에게 우리 한번 잠깐 만나서 식사 좀 하자. 당신 채널 내가 좀 사고 싶다. 많이 힘들지? 우리가 돈 많이 줘서 할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대신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이걸 사게 되면 언제 내가 수익 구조가 생길 수 있을까? 라는 수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팔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윤에 조금 더 목적을 둔 목적으로 이 회사를 영입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거와 가까운 시일에 구글에서 또 스티브 첸에게 만나자는 제의를 합니다. 근데 구글에서는 수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또한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굉장히 존중을 한다. 그리고 이걸 인수한 이후에도 당신들이 독립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랑 같이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시했던 돈이 여기 위에 써있는 것처럼 2조 원이에요. 2조 원이 넘는 돈을 제시하면서 유튜브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은 구글에서도 이 유튜브와 비슷한 플랫폼 형태의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완벽한 걸 유지할 수 있었는데 왜 유튜브를 인수하게 되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요. 그게 이 영상과 관련된 건데 여기 보이는 수잔 워치스키라는 구글의 CEO가 있어요. 이분이 이 왼쪽에 있는 저 BSB라는 분들이 만든 저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우리가 인수하겠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거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인수하려고 했을까요? 뭐 웃겨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는데요. 제일 크게 요인으로 뒀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누구나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세상이 곧 올 것이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란 플랫폼이 마치 놀이터와 같은 거예요. 저 플랫폼이란 놀이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을 공유하고 자기의 재능을 공유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서로 나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플랫폼 사업으로서 앞으로 이 유튜브를 잘 관리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에릭 슈미트를 설득시켜서 결국은 2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유튜브를 인수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의 미션이 있어요. 유튜브의 사명이라고 하죠.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다 우린 개방되어 있다. 북한에 있는 사람도 원하면 만들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우리는 도울 것이다. 유튜브 아카데미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당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것이다. 우리는 사전에 검열하지 않겠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뭐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들이 유튜브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전 검열을 하지 않겠다. 대신 무엇인가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거는 이제 뭐 차단시킨 거나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더 큰 세상과 만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의 커뮤니티거든요. 커뮤니티란 건 뭐냐면 우리가 채널을 구독하는 것처럼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향하는 사고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마치 동아리처럼 그들이 하나하나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게 되고 그 커뮤니티들은 또 다른 커뮤니티들과 또 연대하게 되고 이렇게 확장되는 유튜브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들이고 유튜브는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어쨌든 구글의 자회사이고 결국은 기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그 부분을 좀 경계한다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즐기면서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튜브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서 만약에 어떤 컨텐츠를 개발한다라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가지고 어떤 점검사항을 가지고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고맙습니다.